Even through these quiet hours, feeling lost and low within. Empty days like faded flowers. Where do I begin? Heavy thoughts begin to gather, casting shadows on the floor, wishing for a brighter weather, knocking on a hopeful door. But even on this winding road, where all the answers hide from view, there's a gentle hand to hold, always here for you. Slowly breathing, softly turning toward the morning's gentle light. Your silent flame is always burning through the long and darkest night.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올려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2. 창피를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3. 모르는 척하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4.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5. 도와줄 수 없으니 스스로 지퍼를 올리라고 한다. 정답은 1번에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행동을 문제 행동으로만 보지 않고 불편함이나 옷의 특성을 살펴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은 창피를 주거나 비난하면 대상자의 수치심과 불안감을 높일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3번에 모르는 척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대상자의 요구를 안전하고 존중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4번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부적절한 대응입니다. 5번 스스로 하라고 강요하기보다 대상자의 기능, 수준에 맞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2. 말이 길어지면 중단시킨다. 3.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한다. 4.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5.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짐작하며 듣는다. 정답은 4번에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입니다. 대상자가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할 때는 요양보호사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가치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끝까지 존중하며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에 미리 대답을 준비하기보다 대상자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2번은 말이 길어지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중간에 끊지 않고 경청해야 합니다. 3번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기보다 대상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5번 핵심 단어만 짐작하여 듣지 말고 대상자가 전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우리 손자가 올해 대학에 들어갔어. 그래도 할아버지인데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 요양보호사,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1. 용돈은 아빠가 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2. 손자에게 물어보고 원하는 것을 사주세요. 3. 손자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 4. 요즘 애들이 할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알까요? 5. 할아버지를 보러 오지도 않는데 주지 마세요. 정답은 3번에 손자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 입니다. 대상자가 손자에게 용돈을 주고 싶다고 말할 때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은 대상자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지 않고 대신 판단하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은 손자에게 무엇을 사줄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4번은 대상자의 마음을 의심하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손자와의 관계를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용돈을 주지 말라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알아듣기는 하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질문에 빨리 답하게 한다. 2. 대상자의 옆에서 귀에 대고 말한다. 3. 대상자 얼굴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4.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방향을 정하여 설명한다. 정답은 4번에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입니다. 대상자가 말귀는 알아듣지만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그림판, 문자판, 의사소통판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은 빨리 답하도록 재촉하면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생각하고 표현할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2번, 귀에 대고 말하기보다는 대상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해야 합니다. 3번,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적절하지 않으며 저음으로 또렷하게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 방향을 설명할 때는 요양보호사 기준이 아니라 대상자 자신의 오른쪽과 왼쪽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물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2. 입을 작게 벌려 천천히 말한다. 3.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4.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준다. 5.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 정답은 5번에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입니다.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는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의를 집중시킨 후 얼굴을 마주보고 또렷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은 사물을 직접 만져보게 하는 것은 시각장애 대상자의 의사소통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2번 입을 작게 벌려 말하면 입모양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입모양이 잘 보이도록 자연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3번 고음으로 소리를 높여 말하기보다 저음의 목소리로 천천히 또렷하게 말해야 합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할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여기에 여행 오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2. 드라마를 보니 여행 가고 싶으신가 봐요. 3. 지금은 여행을 갈 수 없으니 다음에 가세요. 4. 언제 누구랑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5.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더 여행 가고 싶네요. 정답은 2번에 드라마를 보니 여행 가고 싶으신가 봐요 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드라마를 보고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할 때는 대상자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은 현실과 다른 상황을 억지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갈 수 없다고 바로 부정하기보다는 대상자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4번 구체적인 여행 계획을 계속 질문하기보다 현재 표현한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5번은 요양보호사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반응하기보다 대상자의 감정과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떡을 먹던 중 질식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1. 구토를 심하게 한다. 2. 깊고 빠르게 호흡한다. 3. 배를 움켜쥐는 자세를 한다. 4.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말한다. 5.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정답은 5번에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입니다. 떡과 같은 음식물을 먹던 중 질식이 발생하면 갑자기 기침을 하거나 숨쉬기가 어려워하고 괴로운 표정을 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번은 질식이 심해지면 호흡이 어려워지며 깊고 빠른 호흡을 하기보다 호흡이 약해지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4번은 가슴 두근거림보다 기침, 호흡곤란, 목을 움켜잡는 행동 등이 중요한 질식 증상입니다. 따라서 음식물을 먹다가 갑자기 기침하며 괴로워한다면 질식을 의심하고 즉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침을 흘리고 몸이 뻣뻣해지며 발작을 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한다. 2. 부딪히지 않도록 팔다리를 꽉 잡는다. 3. 입에 꺼즈를 넣어 혀가 말리지 않게 한다. 4.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 5.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정답은 4번에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입니다. 대상자가 침을 흘리고 몸이 뻣뻣해지며 발작을 할 때는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발작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은 발작 중에 물이나 음식을 먹이면 흡인이나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먹이지 않습니다. 2번 팔다리를 억지로 붙잡아 움직임을 막으면 대상자가 다칠 수 있으므로 제지하지 않습니다. 3번 입안에 꺼즈나 물건을 넣으면 구강 손상이나 기도 폐쇄의 위험이 있으므로 넣지 않습니다. 5번 복부를 힘차게 밀어 올리는 것은 기도가 음식물 등으로 막힌 질식 상황에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발작 시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분당 80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복장뼈의 하단 칼돌기를 직접 압박한다. 3.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4. 가슴이 2cm 정도 눌리도록 약하게 압박한다. 5. 압박과 이완의 시간 비율은 70대 30이 되게 한다. 정답은 3번에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는 가슴의 정확한 압박 위치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속도와 깊이로 가슴을 압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의 가슴 압박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가 적절하므로 80회는 너무 느립니다. 2번 칼돌기, 검상돌기라 하죠. 이 칼돌기를 직접 압박하면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복장뼈 아래쪽 절반을 압박합니다. 4번 성인의 경우 가슴이 약 5에서 6cm 깊이로 눌리도록 충분히 압박해야 하므로 2cm는 너무 얕습니다. 5번의 압박과 이완은 충분히 이완되도록 하면서 1대1에 가깝게 시행하며 정확히는 50대 50의 비율입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은 1. 출혈 예방, 2. 뇌손상 최소화, 3. 면역기능 강화, 4. 신장기능 향상, 5. 근골격 손상 회복. 정답은 2번의 뇌손상 최소화입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1차적인 목적은 혈액순환과 호흡을 유지하여 뇌와 주요 장기에 산소를 공급하고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1번 출혈을 예방하는 것은 심폐소생술의 목적이 아닙니다. 3번 면역기능 강화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4번의 신장기능 향상을 위한 처치도 아닙니다. 5번 근골격계 손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심정지 후 뇌와 장기의 손상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역할 상실 2. 우울증 감소 3. 근로소득 증가 4. 감각기능 향상 5. 질병 회복력 증가. 정답은 1번의 역할 상실입니다. 노년기에는 은퇴, 배우자나 친구와의 사별, 자녀의 독립 등으로 사회적 역할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사회적 관계와 역할의 변화로 우울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번 은퇴 등으로 근로소득은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번은 노화에 따라 시력, 청력 등 감각 기능은 저하됩니다. 5번 노년기에는 신체 기능과 회복력이 감소하여 질병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같은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이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부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사적 부양에 의존한다. 2.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3. 세대 간 분리를 강조한다. 4.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5.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축소한다. 정답은 4번의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입니다. 노인 부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족에게만 부양 책임을 맡기기보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을 지원하는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은 사적 부양에만 의존하면 가족의 부양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2번 모든 노인의 시설 입소를 우선시하기보다 대상자의 상태와 욕구에 맞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3번 세대 간 분리를 강조하기보다 세대 간 교류와 사회적 지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5번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사회 참여와 소득 보충에 도움이 되므로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한다. 2.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3.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4.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5. 대상자 가족의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은 2번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징수, 장기요양 인정 및 급여 비용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1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3번의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는 재가급여에 해당합니다. 4번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5번 대상자 가족의 일상생활 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대상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는 1. 기타 재가급여 2. 주간보호급여 3. 방문요양급여 4. 방문목욕급여 5. 단기보호급여. 정답은 1번의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급여는 기타 재가급여에 해당합니다. 1번의 주간보호급여는 대상자를 일정 시간 동안 주간보호기관에서 보호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3번의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4번의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등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족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5번 단기보호급여는 대상자를
일정 기간, 장기 요양 기간에 보호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2. 복지연구 비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3. 재가급여 이용 시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4. 시설급여 이용 시 본인이 30%를 부담한다. 5.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40%를 부담한다. 정답은 1번에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는 비급여 항목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지 않으므로 이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2번에 복지연구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합니다. 3번에 재가급여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은 15%입니다. 4번의 시설급여는 본인이 20%를 부담을 하고요. 5번에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합니다. 20%는 재가든 시설이든 똑같습니다. 그리고 공단은 60에서 65%를 부담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1. 관장을 한다. 2. 작업치료를 한다. 3. 도뇨 처치를 한다. 4. 경구약 복용을 돕는다. 5. 관절운동 범위를 평가한다. 정답은 4번에 경구약 복용을 돕는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의사나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없으며 대상자가 처방받은 경구약을 정해진 시간과 방법에 따라 복용하도록 돕는 것이 가능합니다. 1번의 관장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요양보호사가 직접 시행할 수 없습니다. 2번 작업치료는 작업치료사의 업무입니다. 3번의 도뇨처치는 의료행위이므로 요양보호사가 직접 시행할 수 없습니다. 5번의 관절운동 범위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의 업무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의존적 관계를 형성한다. 2. 대상자의 가족에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상자와 의견이 상충될 때는 서비스를 줄인다. 4. 대상자의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변화를 확인한다. 5. 서비스 제공이 편리하도록 대상자의 소지품을 정리한다. 정답은 4번에 대상자의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변화를 확인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와 변화를 관찰하는 관찰자의 역할, 이상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고하는 정보 전달자의 역할을 합니다. 1번은 대상자와 의존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2번은 요양보호 서비스는 가족이 아닌 대상자를 중심으로 제공합니다. 3번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서비스를 줄이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5번 대상자의 소지품은 임의로 정리하거나 처분하지 않고 대상자의 의사와 생활 방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사례 중 방임에 해당하는 것은 1. 재산관리 결정을 제한한다. 2.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3.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4. 친구나 친지와의 연락을 차단한다. 5.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정답은 5번에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입니다. 노인학대에서는 방임은 보호자나 부양 의무자가 노인의 의식주, 의료, 경제적 필요 등 기본적인 생활을 적절하게 돌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1번의 재산관리 결정을 제한하는 것은 경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2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3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신체적, 정서적 통제에 해당하는 학대입니다. 4번
친구나 친지와 연락을 차단하는 것은 정서적,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는 학대입니다. 5번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은 방임에 해당합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학대 피해 노인에게 숙식을 제공한다. 2. 학대 피해 노인에게 취업을 알선한다. 3. 노인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한다. 4.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적 판정을 한다. 5.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제공한다. 정답은 3번에 노인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한다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하며 학대 행위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1번의 숙식 제공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 합니다. 4번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적 판정은 사법기관의 역할입니다. 5번 학대 여부에 대한 의학적 진단은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역할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의 대처 방법은 1. 피해 사실을 묵인한다. 2.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를 지적한다. 3. 향후 조치 계획을 대상자에게 알린다. 4. 비밀 보장을 위해 대상자의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5.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게 한다. 정답은 3번에 향후 조치 계획을 대상자에게 알린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경우 기관장은 피해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와 향후 서비스 제공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1번의 피해 사실을 묵인하면 피해가 반복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은 피해자의 보호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의 절차에 따라 보호자 등에게 알릴 수 있으므로 무조건 알리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피해 요양보호사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기보다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우선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업무 내용을 기록할 때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원칙은 1. 주관적인 의견을 기록한다. 2. 업무 내용을 개인적으로 활용한다. 3. 경과보다는 결과 위주로 기록한다. 4. 서비스 이용 시간을 늘려서 기록한다. 5. 법적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정답은 5번에 법적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할 때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며 작성된 기록이 서비스 제공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법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은 개인적인 판단이나 감정이 들어간 주관적 의견은 기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2번 업무 기록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며 정해진 업무와 대상자 관리에 활용해야 합니다. 3번 결과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한 과정과 대상자의 상태 변화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4번 실제 서비스 이용 시간보다 늘려서 기록하는 것은 허위 기록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상황에서 직업 윤리를 준수한 요양보호사의 반응은
보호자, 요양보호사가 바뀐 후 엄마의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1.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데요. 2.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인가요? 3.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하지 마세요. 4. 다른 요양보호사로 변경해 드릴게요. 5. 어머님의 상황을 기관장에게 전달할게요. 정답은 5번에 어머님의 상황을 기관장에게 전달할게요입니다. 보호자가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판단하거나 해결하라고 하지 말고 대상자의 상태와 보호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직업윤리에 맞는 행동입니다.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 중 보호자가 대청소를 부탁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서비스 계약을 파기한다. 2. 추가 서비스 비용을 개별적으로 요구한다. 3. 계획이 없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4. 시간이 남으면 요구를 들어준다고 말한다. 5. 청소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화를 내며 말한다. 정답은 3번에 계획에 없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입니다.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 보호자가 대청소를 부탁하더라도 계약된 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는 제공하지 않고 정해진 서비스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번은 보호자의 요청 하나만으로 서비스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요양보호사가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3번 계획이 없는 대청소는 제공할 수 없음을 정중하게 설명하고 필요하면 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번 시간이 남는다고 해서 계약되지 않은 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5번 보호자에게 화를 내거나 무례하게 말하지 말고 차분하고 정중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원칙은 1. 대상자와 가족의 소통을 제한한다. 2. 대상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한다.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4. 업무 수행을 위해 자기관리를 미룬다. 5. 서비스를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제공한다. 정답은 3번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에 해당됩니다. 1번은 대상자와 가족의 의사소통을 제한하기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2번은 대상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5번은 서비스는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기관의 지침과 대상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 계획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업무를 수행할 때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무거운 물건을 여러 번 옮기는 경우 2.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물건을 드는 경우 3. 물기가 없는 평평한 바닥에서 일을 하는 경우 4. 물건을 최대한 몸에 가깝게 하여 들어 올리는 경우 5. 물건을 들고 발을 움직여서 몸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 정답은 1번에 무거운 물건을 여러 번 옮기는 경우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 중 무거운 물건이나 대상자를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는 옮기는 동작을 하면 허리, 어깨, 손목 등에 부담이 누적되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잠복결핵 대상자는 전염력이 있다. 2.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 약하다. 3.
결핵은 폐에만 침범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4. 결핵은 주로 오염된 음식 섭취로 감염된다. 5.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소독한다. 정답은 5번에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소독한다 입니다. 결핵 예방을 위해서는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 등을 햇볕에 충분히 노출하여 일광소독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번은 잠복결핵은 결핵균이 몸속에 있지만 활동성 결핵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2번 결핵균은 강한 산과 알칼리에 비교적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3번 결핵은 폐뿐만 아니라 림프절, 뼈, 신장 등 여러 장기를 침범할 수 있습니다. 4번 결핵은 주로 결핵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배출된 결핵균을 흡입하여 감염됩니다. 5번 따라서 침구류는 햇볕에 널어 충분히 건조 소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노화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호흡기계 변화는 1. 폐순환량이 증가한다. 2. 섬모운동이 증가한다. 3.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한다. 4. 체내 산소량이 증가한다. 5.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정답은 3번에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한다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호흡기계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면서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하고 이를 배출하는 능력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1번은 노화로 인해 심폐 기능이 저하되면서 폐의 순환량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2번 섬모 운동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여 가래와 이물질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4번 폐의 가스 교환 능력이 감소하므로 체내 산소 공급 능력은 저하될 수 있습니다. 5번 폐포와 폐 조직의 탄력성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여 호흡 기능이 저하됩니다.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하재 제공 2. 수분 섭취 권장 3. 고지방식이 제공 4. 고섬유식이 제공 5. 복근 강화 운동 실시 정답은 2번에 수분 섭취 권장입니다. 설사라는 대상자는 설사로 인해 수분과 전해질이 손실될 수 있으므로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의 하재는 배변을 촉진하는 약이므로 설사할 때 제공하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번은 고지방식이는 소화 부담을 높이고 설사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 고섬유식이는 장 운동을 증가시킬 수 있어 설사가 심할 때는 적절하지 않고 변비에 적당합니다. 5번 설사 중에는 복근 강화 운동보다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이 우선입니다. 천식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흡인형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할 때에 순서로 옳은 것은 가. 흡인기의 뚜껑을 열고 흔든다. 나. 흡인기를 입으로 문다. 다. 10초간 숨을 참은 후 천천히 내쉰다. 라. 3에서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쉰다. 마.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흡인기를 누른다. 정답은 2번에 가나 마라 다입니다. 순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가나다라 문제가 나오면 맨 앞에가 무엇이고 맨 마지막이 어떤 건가를 봐야 된다고 했죠. 근데 맨 앞에는 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는 1번 흡인기의 뚜껑을 열고 흔든다. 뚜껑은 이 부분이 뚜껑입니다. 이거를 열고 흡인기를 흔든 후에 그 다음에 흡인기 요 뚜껑을 연 부분을 입으로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흡인기를 입으로 문다. 흡인기를 물은 다음에는 숨을 들이쉬면서
흡인기를 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마번,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흡인기를 누른다입니다. 흡인기를 누른 후에는 3 내지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어야 되겠죠. 마시는 거죠. 들이쉬고 나서 들이쉰 다음에 바로 내뱉으면 약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10초간 숨을 참은 후 천천히 내쉬면 되겠죠.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는 1. 심박동수 증가 2. 혈액순환 증가 3. 심근의 탄력성 증가 4. 최대 심박출량 감소 5. 하지 정맥류 발생 감소. 정답은 4번의 최대 심박출량 감소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심혈관계의 기능이 저하되어 운동이나 활동할 때 심장이 한 번에 내보내는 혈액량과 최대 심박출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1번은 노년기에는 일반적으로 최대 심박수가 감소합니다. 2번 혈관의 탄력성 저하 등으로 혈액순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3번 노화로 심근의 탄력성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여 심장의 이완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5번은 정맥의 탄력성과 판막 기능이 저하되면서 하지 정맥류가 발생하기가 쉬워집니다. 관절 연골이 닳아 뼈가 마찰되어 관절 부위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1. 통풍 2. 골다공증 3. 골연화증 4. 고관절 골절 5. 퇴행성 관절염. 정답은 5번의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나 반복적인 관절 사용 등으로 관절 연골이 점차 닳아 없어지면서 뼈와 뼈가 직접 마찰하여 통증과 관절의 움직임 제한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1번의 통풍은 요산이 관절에 쌓여 갑작스러운 염증과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2번 골다공증은 뼈의 골밀도가 감소하여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3번의 골연화증은 뼈의 무기질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뼈가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4번의 고관절 골절은 주로 낙상이나 골다공증 등으로 고관절 부위의 뼈가 부러지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관절 연골의 마모, 뼈의 마찰, 관절 통증으로 연결되는 질환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노화에 따른 여성 생식기계 변화는 1. 질염 발생 감소 2. 질의 윤활작용 감소 3. 난소 크기 증가 4. 질의 수축력 증가 5. 여성 호르몬 분비 증가. 정답은 2번의 질의 윤활작용 감소입니다. 여성은 노화와 함께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하면서 질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져 질의 윤활작용이 감소합니다. 1번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질 점막이 위축되어 질염이나 감염이 발생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3번은 노화에 따라 난소는 크기가 작아지고 기능이 저하됩니다. 4번 질의 탄력성과 근육 기능이 저하되어 수축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5번 여성 호르몬 분비는 감소합니다.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전구 증상은 1. 사지에 가려움증이 있다. 2. 가슴이 조이는 흉통이 있다. 3. 새벽에 속쓰림 증상이 있다. 4. 한 개의 물체가 둘로 보인다. 5. 목이 말라서 물을 자주 마신다. 정답은 4번에 한 개의 물체가 둘로 보인다입니다. 뇌졸중의 전구 증상으로 갑자기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식, 한쪽 팔다리의 마비나 감각 이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심한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가슴이 조이는 흉통은 심혈관계 질환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3번 새벽의 속쓰림은 일반적으로 위장관 질환의 위궤양과 관련된 증상입니다. 4번에 갑자기 한 개의 물체가 둘로 보이는 복시는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신경학적 증상입니다. 5번 갈증과 물을 자주 마시는 증상은 당뇨병 등과 관련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선망에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가족의 방문 횟수를 줄인다. 2.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는다. 3. 주변 환경을 새롭게 바꿔준다. 4. 낮 동안 커튼을 쳐서 빛을 차단한다. 5. 가족 사진과 달력을 대상자 가까이에 둔다. 정답은 5번에 가족 사진과 달력을 대상자 가까이에 둔다입니다. 선망에 있는 대상자는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고 불안해할 수 있으므로 가족 사진, 달력, 시계 등을 가까이 두어 현실 진압력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에 가족의 방문을 무조건 줄이기보다 익숙한 사람이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적절하게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은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으면 감각 자극이 증가하여 불안과 혼란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번 주변 환경을 갑자기 바꾸기보다 익숙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4번 낮에는 커튼을 열어 자연스러운 빛을 충분히 제공하여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 중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대상자는 1. 웃을 때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 2. 요로 감염으로 빈뇨가 있는 대상자. 3. 요로 결석증으로 혈뇨가 있는 대상자. 4. 혈액 투석을 하는 만성 신부전 대상자. 5. 전립선 비대증으로 잔뇨감이 있는 대상자. 정답은 4번에 혈액 투석을 하는 만성 신부전 대상자입니다. 혈액 투석을 하는 만성 신부전 대상자는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되어 소변으로 수분을 충분히 배출하기 어려우므로 수분이 몸에 축적될 수 있어 수분 섭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수분 과다로 부종이나 혈압 상승, 심장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정해진 수분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질환들은 수분 섭취 권장에 해당됩니다. 노인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강도 운동으로 시작한다. 2.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동작을 반복한다. 3. 운동 중에 휴식 없이 최대 심박수까지 올린다. 4. 안정 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한다. 5. 개인의 운동 능력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운동을 계획한다. 정답은 4번에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한다입니다. 노인의 운동은 무리하지 않고 개인의 건강 상태와 운동 능력에 맞게 실시하며 운동 후에는 정리 운동을 통해 심박동수가 안정 상태로 서서히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에 처음부터 고강도 운동을 하면 심혈관계의 근육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낮은 강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번은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는 동작은 균형을 잃거나 낙상할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1. 저녁에 과식을 하지 않게 한다. 2. 낮에 졸고 있으면 이불을 펴준다. 3. 잠이 올 때까지 카드놀이를 함께 한다. 4. 잠자리에 들기 전에 와인을 마시게 한다. 5.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정답은 1번에 저녁에 과식을 하지 않게 한다입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과식이나 카페인 섭취 등을 피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에 저녁에 과식을 하면 소화에 부담을 주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과식하지 않도록 합니다. 2번에 낮에 졸고 있을 때 장시간 낮잠을 자게 하면 밤에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성생활을 돕는 방법은 1. 알코올을 섭취하게 한다. 2. 완치될 때까지 성생활을 금하게 한다.
3. 성생활을 위해 평상시 활동을 제한한다. 4. 체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기구를 이용하게 한다. 5. 성생활 전에 항고혈압제를 추가로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4번에 체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기구를 이용하게 한다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성생활을 돕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신체 기능과 안전을 고려하여 편안한 체위를 유지하고 체위 변화를 돕는 기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번의 성생활을 위해 평상시 활동을 제한하기보다 가능한 범위에서 일상생활과 신체 활동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4번의 체위 변화가 어려운 경우 보조기구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적절합니다. 노인에게 약물 중독 위험을 높이는 신체적 변화는 1. 신장의 혈류량 감소 2. 지방조직 감소 3. 간의 대사 기능 증가 4. 위산분비 증가 5. 인지기능 증가 정답은 1번의 신장의 혈류량 감소입니다. 노화로 인해 신장 혈류량과 신장 기능이 감소하면 약물의 배설 능력이 떨어져 약물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으므로 약물 중독 위험이 높아집니다. 1번은 신장의 혈류량 감소는 약물 배설을 늦춰 약물 축적과 부작용 위험이 증가시킵니다. 2번 노인은 일반적으로 지방 조직이 증가하고 근육량과 체내의 수분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번 간의 대사 기능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여 약물 대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4번 위산 분비는 일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번 인지 기능은 노화에 따라 저하될 수 있어 약물 복용 오류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절주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공복에 술을 마시게 한다. 2. 음주 일지를 작성하여 점검하게 한다. 3. 여러 종류의 술을 섞어 마시게 한다. 4. 집안에 잘 보이는 곳에 술을 전시하게 한다. 5. 절주에 대한 결심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지 않게 한다. 정답은 2번에 음주 일지를 작성하여 점검하게 한다입니다. 절주를 돕기 위해서는 자신의 음주 횟수와 양, 음주 상황 등을 기록하여 음주 습관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번에 공복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 흡수가 빨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2번 음주 일지를 작성하면 자신의 음주 패턴을 파악하고 절주 목표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양보호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1. 대상자의 기능 상태 측정 2. 대상자의 사적 정보 공유 3.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 4.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 향상 5. 다른 장기 요양 기관과의 경쟁 정답은 4번의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는 대상자의 상태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변화나 특이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하는 목적은 1. 전문직 간의 직무평가 2. 서비스 횟수와 비용의 결정 3. 대상자의 장기요양 인정조사 4.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 검토 5.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설명 정답은 4번의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사례회의는 대상자의 상태와 욕구를 여러 관련 종사자와 함께 검토하여 현재의 서비스 제공 계획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보완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4번의 대상자의 상태와 욕구에 맞게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사례회의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 문제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해 바르게 이해한 것은 1. 65세가 되어야 작성할 수 있다. 2. 작성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변경할 수 없다. 3.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4.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후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5. 연명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사망하도록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같다. 정답은 3번에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입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작성해 두는 문서입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상적인 수분 영양 공급은 연명의료와 구분됩니다. 1번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작성 가능합니다. 2번에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3번 연명의료 중단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항암제, 혈액투석 등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이며 통상적인 물과 영양분, 산소 공급, 진통제 공급까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4번의 작성 후에는 등록기관에 등록이 되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 처리 과정을 돕는 방법은 1. 유치 도뇨관을 제거한다. 2. 의치는 빼서 보관함에 넣어둔다. 3. 눈을 감지 않는 경우 그대로 둔다. 4.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옆으로 눕혀준다. 5. 시트는 얼굴을 덮지 않고 어깨까지 덮어준다. 정답은 5번에 시트는 얼굴을 덮지 않고 어깨까지 덮어준다입니다. 임종 후 사후 처리를 할 때는 대상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신체를 깨끗하고 단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의 유치 도뇨관 등 각종 튜브 장치는 임의로 제거하지 않습니다. 의료인이 제거합니다. 2번의 의치는 얼굴 형태와 외관 유지를 위해 가능하면 제자리에 넣어둡니다. 3번 눈을 감지 않은 경우 눈꺼풀을 부드럽게 감겨주거나 젖은 솜이나 꺼지로 덮어줍니다. 4번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임으로 옆으로 눕히기는 임종 후가 아니라 임종 전에 해주어야 합니다. 5번에 시트는 얼굴을 덮지 않고 어깨까지 덮어 대상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2. 왼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받쳐준다. 3. 입안 오른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4. 국을 한 숟가락 먹인 후 밥을 준다. 5. 식후에 찌꺼기가 남기 쉬운 입안 왼쪽을 확인한다. 정답은 4번에 국을 한 숟가락 먹인 후 밥을 준다입니다. 물을 한 숟가락 먹인 후 밥을 먹이는 것은 음식물을 삼키기 쉽게 하여 식사를 돕는 방법입니다. 1번 보시면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눕히는 것은 건강한 왼쪽을 밑으로 눕힙니다. 베개나 쿠션은 불편한 오른쪽을 쿠션으로 받쳐줘야 되겠죠. 3번에 음식을 넣어줄 때는 건강한 왼쪽으로 넣어줍니다. 5번에 식후에 찌꺼기가 남기 쉬운 쪽은 불편한 쪽이기 때문에 왼쪽이 아닌 오른쪽을 확인합니다. 이 시험 문제는 자주 나오는 거라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휴대전화로 가요 영상을 보여준다. 2.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하여 제공한다. 3. 소금을 이용해 스스로 간을 맞추게 한다. 4. 가벼운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5. 처방된 비타민은 음식에 섞어서 먹게 한다. 정답은 2번에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하여 제공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씹거나 삼키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하고 대상자가 먹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여
안전한 식사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식사 중 휴대전화로 영상을 보여주면 주의가 분산되어 식사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알약을 한꺼번에 복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물에 녹여 마시게 한다. 2. 한꺼번에 갈아서 먹게 한다. 3. 고개를 뒤로 젖혀 하나씩 먹게 한다. 4. 알약의 개수를 나누어 두세 차례 먹게 한다. 5. 숟가락에 담아 입안 깊숙이 넣어 삼키게 한다. 정답은 4번에 알약의 개수를 나누어 두세 차례 먹게 한다입니다. 많은 알약을 복용해야 하는 대상자는 한꺼번에 여러 알을 삼키면 살해나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알약의 개수를 나누어 여러 차례 복용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양쪽 귀에 통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투여한다. 2. 약을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투여한다. 3. 귀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긴 후 투여한다. 4. 귀약 투여 후 솜을 이관 내에 꼭 끼워 눌러준다. 5.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정답은 5번에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입니다. 귀약을 투여할 때는 한쪽 귀에 약을 점적한 후 약이 충분히 흘러 들어가도록 약 5분 정도 같은 자세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냉장고에서 꺼낸 약을 바로 투여하면 차가운 약으로 어지러움증이나 오심, 구토, 이와 같은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체온 정도로 따뜻하게 한 후 사용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잡아서 따뜻하게 하든지 아니면 따뜻한 물에 잠깐 담갔다가 사용하도록 합니다. 3번은 성인은 귀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웨이도를 곧게 한 후 투여합니다. 수액을 맞고 있는 대상자의 주사 부위가 부어오를 때 대처 방법은 1. 주사 바늘을 제거한다. 2.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3. 주입 속도를 조절하여 빨리 들어가게 한다. 4. 주사 맞는 팔을 심장보다 낮게 내려둔다. 5. 부어오른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눌러준다. 정답은 2번에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입니다. 수액을 맞는 동안 주사 부위가 붓거나 통증, 발적 등이 나타나면 혈관 밖으로 수액이 새는 침윤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우선 수액 주입을 중단하고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틀린 문제는 반드시 다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